그래요. 20번부터. 자, 사람들은 인더라는 게 다 줬는데? 안 받는 사람 이제 한번 잘린. 근데 잘못했어요. 그 눈치가 없구나. 말 줄일게요, 쌤. 예, 깜빡했어. 자, 인다운라는 게 부여하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부여받아요. 무엇을? capacity 뜻이 뭐죠? capacity 능력인데 이게 이제 ability가 정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능력이고 capacity 조금 다른 능력이죠. 허용치가 비슷해요. 수용 능력. 여기까지 내가 받아줄 수 있다. 수용 능력이라는 뜻이 강해요. 그래서 용량이라는 뜻도 있고 capacity가 기본적인 ability하고 좀 다릅니다. 자, 그 능력을 부여받는데 conceptualize 뭐겠니 이거? 개념화하다, 관념하다. 바로 미래를 개념화하는 능력을 부여받아요. 미래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내용이 짧기 때문에 주제가 될 수 없겠죠. 앞에는. 예를 들어 firefighter, 소방관이나 의사가 되기 원하는 것은 제공하는데 inspiration 뜻이 뭐죠? 영감, 그죠? 뭔가 하고자 하는 욕구, 영감이나 동기부여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take ac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take action 뜻이 뭐죠? 그렇지. 이거 조치를 취하다라는 표현이고요. take actions 말고 요 actions라는 명사 말고 두 개를 또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take measures라는 걸 써도 조치를 취하다는 뜻이고 또 take actions, measure, 그 다음에 take steps 이렇게 셋 다 조치를 취하다는 표현이에요. 다 나왔던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영감과 동기부여고요. 실현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기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제 목표가 포인트 같은데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목표들은 in service to는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도움이 되는, 어디에서 뭘 누구에게 제공을 해주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in service to 외워두시고 자, 이러한 목표는 도움이 되는데 더 큰 value, 가치에 있어서 이 가치는 진로와 관련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목표가 또 나와요. 그죠? 목표라는 건 그러한 것들인데 당신이 obtain 뜻이 뭐라고? 얻다, 획득하다. 동의어 말로 해보자. gain, attain 그 다음에 get, acquire 등등이 있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뭐와 같은 거냐면 바로 콜벳이라는 거 이제 미국의 스포츠카가 있잖아요. 스포츠카. 기름 열로 많이 먹는 거 이름. 자, 콜벳과 같은 차를 소유하는 거. 예를 들자면 아니면 graduate degree 뭘까요, 그러면? 뭘까요? 졸업학위죠, 그죠? 졸업학위를 얻는 거. 기타 등등이 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주제는 뭐가 돼요, 지금? 목표란 무엇인가? 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섣불리 답을 잡을 수가 없는 게 밑에 보면 여기도 역접이 있고 그 밑에 역접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읽어봐야 된다. 주제를 섣불리 잡기에는 역접이 있다. 역접을 확인하셔야 돼요. 항상. 자, 그 다음 거죠. 이 목표들은 concrete 뜻이 뭐죠? 구체적인. 반대말 항상 뭐라고? 추상적인. 반대말 abstract. 그죠? abstract라는 단어. 항상 두 개가 세트로 나오죠. 자, 목표들은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고요. 상황이면서 아니면 상황이거나 object 뜻이 뭐죠? 이것도 정리해볼까? 명사를 일단 물체, 대상, 물건이라는 뜻이 있죠. 또 동사로 뜻이 있죠. 동사로. 주로 이 어법으로도 중요하지. object to라고 나왔을 때 뭐니 이게? 뭐뭐에 반대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어요. 뭐뭐에라는 해석이 있네? 이 to는 뭐라는 얘기예요? 전치사예요. 뒤에 동사가 온다면 또 ing가 돼요. 그래서 objection이 되면 뭐예요? objection. 뭐지 이거? 반대. 법정에서 이의 제기 이렇게 되고 objective도 배웠죠. 뭐예요 이건? 형용사로 객관적인. 명사로는 objective가 목표, 목적이라 또 다른 뜻이고 그지? 다 했던 단어입니다. 단어들을 이제 우리가 수능 완성할 정도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단어가 다 완성되고 앞선 교재 두 개에서 다 다뤘던 단어예요. 새로 나오는 단어는 제가 그때 말씀드리죠. 근데 몇 개 안 되지, 그지? 이건 처음 나온 단어야 라고 말씀드린 거 몇 개 안 돼요. 다 외웠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웠던 단어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이러한 뜻을 배웠다라는 걸 다시 상기하는 거거든. 어떤 단어가 나올지 모르니까. 오브젝트 관련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자, 이런 목표들은 구체적인 어떤 대상, 물건이고요. 그리고 목표들은 can be completed, 완료될 수 있고 possess, 뭐라고? 소유될 수 있고 또 완성될 수도 있는 겁니다. not so가 이제 이렇게 처음 쓰였고 뭐뭇은 그렇지 않다. 근데 뭐다? values,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목표와 가치관은 다르다는 얘기라는 거지.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경험을 점점 많이 하면서 목표들은 바뀔 수도 있지만 역점이 나오죠. 목표는 바뀔 수 있지만 개인적인 가치관의 체계는 이것은 당신의 행동을 인도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바뀔 수가 없다. 가치관이라는 것을 도와주는데 당신이 define 뜻이 뭐죠? 정의하다. refine은 뭐였죠? refine 그래, 정제하다. 다시 더 깨끗하게 만든다. 도울 수 있는데 당신이 정의하는 걸 당신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또 values에 대한 설명을 또 이어가요. 이 역점까지만 확인하고 주제를 잡을 수 있죠. 이 가치관은 또한 당신에게 뭔가 가르쳐주는데 어떤 방향을 알려주고요. 하지만 이 가치관은 destination 뭐더라고? 목적지죠. 도착지 그지? 하지만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도착해야 할 최종 목적지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반면 아까 골이란 건 뭐였어요? 목적지가 있는 거였잖아. 주제는 뭐다? 두 개의 차이점. 그죠? 목표와 가치관은 서로 간에 다른 것이다가 지문의 주제가 된다. 그래서 자, property라는 단어가 또 나왔네. 두 가지 뭐가 있죠? 첫 번째, property, 부동산, 자산, 재산이라는 뜻이 있고 여기서 뭐겠니? 여기서 특성이죠. 복수 형태로 쓸 때 주로 이 뜻이 많이 된다. 가치관의 특성들, 뭐와 대조되는? 목표와 대조되는 그 2번이 답이 된다. 자, 그 뒤에 읽으면서 단어만 좀 챙겨볼게요. 가치관들은 뭐에 대한 거냐면 갖는 것에 대한 건데 특별한 코드, 규칙이나 philosophy 뜻이 뭐예요? 철학을 갖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뭔가 삶의 기준이 바로 가치관이구나. 자, 이러한 철학이나 규칙은 you live by는 처음 보죠. 그죠? 살긴 사는데 by가 뭐지? 뭐뭐 옆에. 항상 내 옆에 딱 두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뭐뭇을 의지해서 살아가다. 뭐뭇을 신종으로 삼다 이런 뜻이에요. live by 쉽지 그지? 내 옆에 항상 두는 거. 나의 좌우명 같은 거 할 때 live by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당신이 신조로 삼고 살아가는 규칙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honesty, 정직함과 reliability를 보긴 이건 rely에서 왔죠. 뭐다? 의존하다. 뭐다 그래서 그지? 신뢰성이라는 뜻이죠. reliable, 신뢰할 만한 신뢰성과 integrity 외웠죠. 뭐라고 이거? 진실성 그렇지. 진실성, 청렴함, 정직함 뭐 이런 뜻이라고. 반면에 요 단어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integration은 뭐라고 그랬죠? 얘는 통합하다의 명사인 통합이라는 뜻이고 integrity는 청렴함, 깨끗함, 진실성은 전혀 다른 뜻이다. 또 네 번째 다른 사람들 이것도 정리하자. 다른 사람들 respectfully하게 잘 대우해 주는 거 and so forth 기타 등등이에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가치관에 해당되는 것은 자, respect 관련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respect 자, respect가 있고 요 세 가지가 있죠. 내신 대비 때 많이 했었는데 까먹어서 그러죠. respect 정리해 와서 이것도 respect가 있고 자 접두사를 각각 붙여볼까? 일단 respectable 있고 respectful 있고 그 다음에 respective가 있죠. 첫 번째 건 당연히 뭐다? 뭐예요 이건? 존경할 만한 모범적인 롤모델이 될 만한 이런 뜻이고 respectable. 두 번째 건 뭐라 그랬죠? 그지? FUL은 형용사가 되면서 항상 어근이 가득한 그죠? beautiful 아름다운데 뭐 그렇게 되고 respect 뭐죠 이거 그래서 존경하는 자세가 가득한 공손한 그렇지 예의 바른 그러니까 부사가 된 뭐예요? 공손하게 다른 사람을 treating 대우해주는 거 이 가치관이 되는 얘기고 respective는 뭐라고 이건 각각의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이런 뜻이에요. each랑 비슷한 이게 부사가 되면 뭐 존경할 만하게, 공손하게,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외우자. 자, 그럼 다른 건 됐네요. 그럼 읽어보시면 되고, 다른 보기에 있는 단어도 1번에 있는 단어 요거 좀 외우셔야 돼요. 요거 어떤 단어인데, goal oriented 뭐죠? 뭐뭐 oriented라는 단어가 뭐라고? 앞에 있는 명사 뭐가 붙어서 요 명사 지향적인이라는 뜻이라고. 요걸 추구하는, 그죠? 요걸 추구하는. 그래서 goal oriented, 목표 지향적이라는 뜻이고. 자, 보자. 그다음 지금쯤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기죠. 지금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돼야 돼. 지문 하나 풀면서 혹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없나? 이게 챙기는 타이밍이라고. 근데 지금 단어를 꾸준히 외운 사람은 그게 돼요 지금. 그죠? 그 느껴져.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실수하지 않으면 1등급은 나와요. 1등급은 실수 안 하는데도 1등급이 안 나오면 그건 이제 약간 머리가 딸린 거고 단어를 아는데도 실수를 안 하는데도 1등급이 안 나온다 영어가 그럼 국어의 문제가 지문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국어쌤한테 가서 얘기해. 그럼 나한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국어의 문제입니다. 국어의 문제. 국어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가자. 감정은 변화하는데 마치 바람처럼 말이죠.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리고 감정이란 cannot be relied upon. 자, rely on, upon은 on이랑 똑같다 그랬죠. 세 가지 동의어 뭐가 있지? rely on, 어디에 의존하다? depend on, count on, rely on. 그지? 오늘 외운 것 중에 이제 의지하다인데 요거랑 조금 다른 뭐뭐 의지하다. 뭐가 있어요? 세 가지. turn to. 그지? 그 다음에 look to. 그 다음에 resort to. 그지? 자, 그리고 감정이는 도저히 우리가 의존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만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증거인데, 지지해줄 만한 증거, 우리가 무슨 기분이 드는지 지지할 만한 증거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내가 화가 나는데, 그때 화나라고 그냥 느끼지 말고, 내가 왜 화가 났는가라고 따져보고, 화낼 만한 근거가 있을 때 화내라 이런 얘기예요. 감정에 대한 분석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나는 중요하지 않아. 뭔가 이제 절망을 느껴. 내 친구한테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만약 내가 중요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친구들이 나와 함께 지금 여기에 있을 텐데 그리고 somewhere else니까 내가 없는 다른 어떤 곳에는 있지 않고 나랑 지금 있을 텐데 근데 친구들은 지금 나랑 없어. 따라서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야. 따라서 기분이 좀 울적해.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나는 있잖아요. 대답해 줄 수 있는데, 이러한 믿음, 나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믿음에 다른 말로 좀 나는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요거 말고 다른 식으로 감정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자. 요 뒤에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The statement, 뭐죠? statement, 진술, 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은 바로 이것과 같이 말하는 걸 겁니다. 이렇게. Where is the evidence? 처음에 말한 증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지? 이렇게 내가 뭔가 친구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할 만한 증거가 어디 있지? 라고 스스로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Why does it feel important? 너 그럼 옛날에 여기서 너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너 정훈이 유정훈 너는 왜 옛날에 중요하다고 느꼈었니? 친구에게 과거에는 그럼 왜 너가 중요하다고 느꼈어? 옛날엔 지금은 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그 얘기는 옛날엔 중요하다고 느꼈을 거 아니야? 그 옛날에 어쨌길래 그렇게 느꼈어? 너는 그저 오직 중요한 거니 in their company는 회사 말고 뜻이 뭐가 있다고 얘기해? 동행, 그죠? 함께 있는 거. 그들과 함께 할 때 중요한 거니 아니면은 could it be는 약간 추측을 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빌어서 that 이하일 수 있을까? 요 it은 당연히 가져오고 that 이하일 수 있을까? 아니면 네가 중요한 존재할 수 있을까? 단지 너 자체이기 때문에 네가 중요할 수 있을까? 아니면 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만 너는 중요한 존재니? 라고 이제 스스로 한번 증거를 내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의 감정들은 매우 강력하고 그리고 가끔씩 우리의 감정들은 capture,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가 있고 dominate 뜻이 뭐죠? 무엇을 지배하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아예 지배해버리고 압도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이런 얘기야.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누구를 예시로 들까? 다 여학생이라 예시를 들기 쉽지가 않아. 내가 막 주호한테 야, 너는 지금 영어 단어 애플도 모르고 너는 도대체 영어를 뭘 공부한 거니? 넌 영어를 때려쳐 라고 말했더니 주호가 빡쳐갖고 그 나를 무시해서 내가 영어를 전달 열심히 하고 유쌤보다 잘해야지 그 분노를 일으키면서 막 영어를 공부해. 그건 어때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일단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포착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해버린다. 그래서 분노가 막 일어나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그래서 유용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막 뭘 하게 될 때 이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감정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은 또한 misleading 뜻이 뭐죠? 미스 뭐라고? 잘못, 그죠? 잘못 이끄는 이라는 뜻이라고. 잘못 이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감정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벌써 위에서 말했지. 뭐 해라?
엄밀히 따져봐라. 너가 어떤 분노가 일어나면 정말 분노가 일어날 만한 증거가 있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건지 잘 따져봐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호 같은 경우에는 잘 따져봐라.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게 맞네? 뭐 화가 나면 안 되네. 류쌤은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노를 삭혀라 이런 얘기라고. 전혀 반박을 못하겠죠? 자, challenge가 뭐라고 동사로? 어디에? 정면 도전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자, 우리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을 학습하고, 그리고 요게 비인 걸로 봐서 투부정사 병렬 구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약간 틀렸을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rule이라는 게 동사로 뭐죠? 무엇을? 지배하다. 그죠? 내 생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법을 학습하는 것을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해서 뭐야? 내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can take 약간 걸릴 수 있는데 약간의 노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대한 통제를 잘 해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노예가 될 가능성이 더 적어질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사고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적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봤더니 확실하게 뭐가 주제다라고 이제 요지를 나타내는 문장은 없지만 종합해보면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너의 감정들이 너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래서 감정이 막 일어나거든 증거를 찾아서 그 감정이 정당한 건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아니면 감정을 없애라. 자, 그 다음 갑시다. 22번. 자, 이거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Let's say는 뭐라고요? Let's say 가정해보자는 뜻이라고. 뭐다? 예시에 대한 표시예요. 처음부터 예시를 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가정해봅시다. 당신이 요청해요. 당신의 10대 아이에게 fold가 뭐라고요? fold, 접다. 접으라고. 깨끗이 세탁한 세탁물을 접으라고. 너 빨래 좀 개라. 이런 식으로. 자, 그걸 하는 동안에 그 아이가 mumbling이라는 건 중얼거리다. 중얼중얼거리기 시작해요. under one breath라는 건 자기의 숨소리보다 작은 소리 이런 얘기든 아주 작은 소리라는 뜻이에요. 자기한테만 들릴 만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해요. 자,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을, 이게 목적어예요. 그녀가 말하는 그 딸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당신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끔씩 당신은 들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이렇게 딸이 말하는 거야. 여기서 그들이란 건 이제 아마도 그 자기 식구들의 자기 뺀 나머지를 말하는 거겠지? 우리 가족들은 생각해. 내가 노예라고. 여기에 그냥 빌붙어 사는 노예라고 생각해. 자, 내가 개고 있는 이것들은 내 옷도 아니잖아. 내가 왜 이것들을 개야 돼? 나머지 애들을 위해서, 언니 누나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걔네들은 항상 나한테 일을 하도록 시키고 있어. 나한테 일만 만들어. 우리 오빠는 결코 has to do anything.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한대요. 자, 비록 그 딸이 빨래를 개고 있긴 하지만 바로 당신이 요청한 대로 하고 있긴 하지만 당신은 그 다음 보세요. 요 and로 연결됐다 할지라도 주어와 요 분사와의 관계를 보고서 뒤에 ing라고 무조건 ing 해주면 안 돼요. annoy가 뭐지 이게? annoy? 무엇을 짜증나게 만들다거든. 감정동사의 ing는 뭐라고요? 누구에게 짜증을 일으키는, 그죠? 짜증나게 만드는이라는 뜻이고 ed는 뭐라고? 짜증을 느끼는 이죠. 여기서 말하는 you는 지금 이 일을 시킨 엄마는 아빠일 거란 말이야. 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님이 당신은 어때요? 짜증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ed가 되고 뒤에는 왜 ing가 됐냐면 이게 분사도 아닐 뿐더러 start 뒤에는 뭐가 돼요? 동명사도 되고 투부정사 둘 다 되거든. 그래서 얘는 이제 동명사를 일단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병렬 구조를 합치고 앞뒤 ing를 맞추는 구조가 아니라고. 분사란 건 병렬 구조를 떠나 있는 문제예요. 하는 거냐 되는 거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annoyed가 돼야 돼요. 자, 당신은 짜증이 나게 돼요. 그리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얼거리는 소리에 speak up. 야, 좀 크게 말해봐. 너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지금 이 집에 살고 있지?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건 맞잖아. 그지? 너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이면 밥값을 해야지. 뭐 이런 얘기예요. Stop mumbling. 중얼거리는 거 멈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 여기까지 일단의 예시가 나왔죠. 이게 이제 좋냐 나쁘냐겠는데 당연히 뭐야 이거? 나쁘다는 얘기지, 그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 자, 각각의 진술과 함께 말과 함께 당신의 목소리는 되는데 더욱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당신은 점점 더 upset, 화가
나게 됩니다. upset 요거 어법으로 틀리게끔 바꿔볼까? 뭐가 되면 틀려요? upsetly라고 이제 부사 잘 쓰지 않는 부사긴 하지만 틀립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앞에 되다라는 become이라는 이형식 동사가 나왔을 때 주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된다. 아마도 요 대은 관계 부사예요. 두 문장 완전하고 앞에 the reason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이유로 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 주요한 이유는 그 이유라는 것은 그 아이의 중얼거림이 계속되는 이유는 당신의 반응입니다. 그 중얼거림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에요. 답 나왔죠?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된다? 중얼거리는 거에 당신이 반응하면 안 된다가 질문의 주제겠지, 그지? 자, 그러므로 그 중얼거림이라는 것은 무시되어야만 합니다. should가 들어가서 요지가 들어가서 여기서는 답을 확실히 잡을 수 있죠. 그 뒤에는 읽을 필요 없지. 그래서 문제 풀 때는 그 밑에는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쉬워요. 그래서 중얼거림에 불평거리거나 중얼거림에 대꾸해주지 말아라. 일이 더 커진다. occur 동의 뭐가 있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take place 그 다음에 happen 그 다음에 arise가 있고 하나 더 뭐가 있다고? come about까지 꼭 기억하세요. come about이 벌써 지문 몇 개 걸쳐 나왔거든.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러면 come about도 뭐가 안 될까 이거? become about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을까? 없어요 이거.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거 목적어가 없잖아. 그치? 이거의 동의어이기 때문에 요 PP거든. become about이라는 거 영어는 존재할 수가 없다. 요 법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보세요. serve purpose는 serve가 기본적으로 뜻이 뭐라 그랬죠? serve가 뭐뭐를 제공하다. 누구에게 도움을 주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serve purpose가 이게 도움이 되다는 뜻이에요. 하나로 묶어서 요 기억하시고 그 앞에 diminish 뜻이 뭐더라? 감소하다, 줄어들다. 목적어가 있을 때 뭐뭇을 줄이다는 뜻도 돼요. reduce랑 똑같이. 자, 그 다음 23번. 제가 오늘 풀이를 좀 많이 서두르고 있죠. 그래서 어법 문제를 준비했거든. 요거 빨리 풀고 욕심이 너무너무 과한가? 빨리 풀고 어법도 좀 풀어보자. 테스트를 해보자. 자, 요거 앞에 쉬운 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방문객들을 관리하는 것은 어떤 방문객인지 보자. 요구하는데 ecological 뜻이 뭐라고요? 생태적인이라는 건 이제 뭐 환경적인 생태적인 perspective 관점, 그죠? 또 뭐 viewpoint, point of view, 그다음 뭐였죠? view도 되고 standpoint도 되고 기억하시고 standpoint, 환경적인 생태적인 관점을 요구합니다. 관광객들을 말하는 거구나. 관광객들은 영향을 미칠지도 몰라요. 직접적으로 어디에? 야생 동물, 생물들에게. vegetation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vegetation의 뜻은 요건 초목이라는 뜻, 초목. 나무풀 다 합친 개념, 집합적인 개념이에요. 초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한 변화시키는데 aspect 측면을, 물리적 환경의 측면을 변화시켜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stray가 뭐였죠 여러분? stray가? 이거 우리 다른 지문에 뭐를 봤냐면 strayed dog이라고 나오거든요. 길 잃은 개. stray는 정처 없이 길 잃고 헤매는 걸 stray라고 그래요. 오프기 때문에 벗어나다가 붙은 것이고 오프는 항상 붙어있다가 떨어져 나간 걸 묘사한다. 자, 다시 예를 들자면 어떻게 바꾸냐면 바로 designate이라는 동사도 외웠죠. 뭐라고? designate 동의어까지 외웠잖아. designate 지정석, 영어로 뭐라고? 지정석 a designated seat이에요. 지정하다는 동사. 동의어 뭐가 있었죠? 지정하다, 할당하다, assign, allot, 그죠? allocate이라는 다양한 동사를 외웠습니다. 지정된 trail이라는 건 뭐냐면 시골에 있는 오솔길 같은 좁은 길 있죠? 그런 걸 trail이라고 해요. 그 길 따라 가끔 되는 trail. 그래서 지정된 길을 벗어나면서 환경을 바꾸고, 자, trample 짓밟다예요. 초목을 짓밟으면서 환경을 바꾸게 되죠. 야, 지문의 주제 나오지 않았니?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결국 뭐로 가? 이럴 때 관광객에게 박수 쳐야 된다요? 그럴 리가 없죠. 지문의 주제 뭐예요? 이걸 좀 막아야 된다. 못하게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알려줘야 된다가 지문의 주제가 되겠지, 그지? 자, 확인해보자. 관광객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생태적인 sensitivity, 민감성, 좀 좋은 뜻으로 감수성. 생태적 감수성에 대해서 관광객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도와줄 수 있어요. 관광객들이 appreciate의 다양한 뜻. 뭐죠? appreciate 다양한 뜻. 첫 번째 아는 뜻. 다양한 뜻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appreciate 뜻이 뭐죠? 예술 작품이 왔다. 근데 뭐야? 감상하다. 그죠? 또
뭔가 이제 뭔가 도움을 받았어. I really appreciate your effort. 감사히 여기다. 그죠? 또 어떤 뜻? 뭐뭇을 높이 평가하다. 그지? 뭐뭇을 이해하다는 뜻도 이해하다. 다양한 뜻이 있다. 그래서 appreciate이란 건 뒤에 오는 목적어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appreciate. 자, 다시. 자, 이건 도와줄 수 있는데 관광객을 교육시키는 것은 관광객들이 잘 이해하도록 생태적인 조건을, 상황을 잘 이해하도록 enhance 뭐죠? 그리고 향상시키는 걸 도와줘요. 관광객들의 이해를 구체적 상황에 대한 이 상황이란 천연의 자연, 지역, 관광업에 대한 관광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는 걸 도와줘요. 어쨌든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부터 좀 나왔고 자, 고디 해석을 해볼게요. 요거 명화 해볼까? this부터 예시가 나온다, 그죠? 예를 들어 이것은 뭘 가리킬까? 몰라요. 생각해봐. 뭘까? 뭐냐. 관광객에 대한 환경상의 교육이 되겠죠, 그죠? 이러한 목표는 성취됐는데 예를 들자면 뭐 함으로써? 제공함으로. 그렇지, 무엇을? 정보를 근데 요거부터 할까? 네. 의 biology 생물학에 대한 정보를 이 정보란 이 동격이 1번 그리고 2번이라는 정보로 동격으로 두 개가요. 이 정보란 네. 스토리인데 그지? 이 스토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기는 그지? 어떻게 얘가 되게 이 자연 환경에서 되게 힘들게 살아온 애예요 라는 거 감정이 입힌단 말이야. 스토리 알려준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흥미로운 이 정보는 흥미로운 사실인데 뭐에 대한 어떻게 그것이 상호적 작용을 하는지 그지? 다른 유기체와 그 환경 어떤 환경? 물리적인 환경과 여기서 얘가 죽어버리면 다른 애들도 영향을 받아요 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관광객들이 뭔가 조심을 하겠죠. 걔를 파괴하거나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된다. 잘했어. 자, 방법과 그 이유인데 관광 관리의 방법과 이유는 또한 설명될 수 있어요. 관광객들에게. 바로 aim이 뭐더라? aim, 명사로 목표. 동사로 뜻이 뭐예요? 특히 aim to 동사 활용돼서 뭐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뭐뭇을 겨냥하다, 조준하다 이런 뜻이네요. 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그 목표와 함께 그 목표란 여기 나왔는 gain 얻고자 하는 건데 지지를 말이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장소를 sustainably는 항상 여러분 자 sustainable이라는 단어가 항상 뜻이 뭐라고요? 요게 지속 가능한 이라는 단어인데 앞에 뭐가 항상 들어가 있다? 환경과 더불어서 지속 가능한. 그래서 얘는 항상 어떤 단어로 받아들이라고? 친환경이라는 단어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어떤 지문에서 이런 거 있었죠. 위에 내용이 뭐 친환경 관련 어쩌고 나왔는데 보기 중에 sustainability가 나왔던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위에 근데 그때 위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 없었습니다. 친환경과 관련된 내용이었지. 그때 밑에 보기의 주제가 sustainability가 답인 게 있었어요. 바로 친환경을 말하기 때문에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eco-friendly와 동의어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친환경적으로 어떤 장소를 관리하는데 지지를 얻기 위함의 목표입니다. interpretation 뜻이 뭐죠? interpretation 뭐니? interpret 뭐야 이거? 야 쉬운 단어인데 무엇을 해석하다. 해석하다. 해석이 그에 따라서 사용되는데 means는 뭐라고요? 이따 빈칸에 보기로 나오죠? 수단이란 뜻 수단. 그래서 항상 means는 수단 방법. 단수로도 쓰이고 복수로도 쓰여요. 어떤 수단으로서 해석이라는 것이 사용되는데 그 수단이란 천연의 자연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특히나 어떠할 때 그러냐면 방문객들이 어떠한 상태로 만들어질 때 aware of는 뭐라고? 무엇을 알고 있는. 지난 시간에 나온 거 뭐라고 그랬죠? beware of는 뭐라고? 무엇을 조심하다, 주의하다, 경계하다는 뜻이었고 자 관광객들이 알고 있도록 만들어질 때 말이죠. 자, fragility라는 건 어디서 우리가 본 적이 있냐면 그지? 그 택배 상자에 여러분 fragile이라고 써요. fragile이라고 써있어요. fragile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택배 상자 보면 이게 뭐예요? 취급주의 이런 뜻이거든. 뭐다 이게? 원래 뜻이 뭐예요? 깨지기 쉬운 거죠. 깨지기 쉬운이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단어 우리 외웠는데 취약한, 깨지기 쉬운 뭐가 있죠? subject, 그지? 종속된, 영향받는 또 뭐가 있어? susceptible,
그러니까 이런 거가 비슷한 뜻으로 보시면 돼요. 또 뭐가 있죠? 취약한, V를 시작하는 건 vulnerable 그렇지. vulnerable. 요거와 이제 100% 동의어는 아닌데 때에 따라 비슷하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취약한, 깨지기 쉬운, 아주 약한. 그래서 fragile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 요게 명사가 돼서 fragility가 된 거야. 취약성, 약한, 깨지기 쉬운 성질 이렇게 돼요. 요 단어는 외울만 하다. 그래서 일부 자연 생태계의 취약성을 알게끔 교육받아 질 수 있어요. 3번이 답이 된다. 교육을 좀 해주자. 25번까지 하고 싶다 여러분. 25번까지 하고 자, 쉬운 걸 마무리하고 25번 자, M.A. 피셔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렇게 지금 25번의 내용 일치나 지식 추론에 해당하는 건 딱히 주제가 없는 스토리가 많죠. 이런 거에서 어법으로 주의를 하셔야 돼. 자, 에밀 피셔라는 사람은 renowned 뜻이 와요. renowned 뭐랑 비슷한 얘기예요. 저명한, prominent 아니면 famous 비슷하죠. 저명한, 유명한 독일의 chemist는 뭐야? 화학자, 그죠? 독일 화학자인데 19세기에. 그 다음 보세요. 요게 위치나 when이 오면 맞을 것 같지만 일단 when은 100% 틀린 이유가 관계부서 when이 오려면 뒷문자가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되는데 일단 주어가 없죠. 그죠? 안 되고. 위치 맞을 것 같지? 뒷문자 불완전하잖아. 근데 해석을 해보면 했대 뭘? pioneering 뜻이 뭐예요? 개척하는 선구자적인 앞서 나가는 그지 앞에서 하는 뭔가 선구자적인 작업을 했대. field 들판이 아니겠죠? 원이거 그지 분야죠. 유기 화학의 분야에서 선구적인 노력을 하거나 연구를 한 것은 19세기가 아니라 뭐다? 앞에 있는 화학자. 선행사는 뭐다? 19세기가 아니라 사람으로 봐야 된다.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노력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얘 건너뛰고 앞에 있는 선행사 사람을 봤기 때문에 위치가 좀 틀린다. 이렇게.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일반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거의 맞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전면 보고 왔을 땐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잘 봐야 된다. 선행사를 누구로 이어줄지. 그 다음 것도 보세요. 제가 내용이 쉬우니까 어법을 챙기는 거예요. living 뜻이 뭐죠 이거? 둘 다 뜻이 뭐야? 둘 다. living이나 alive 둘 다 뜻이 뭐죠? 둘 다 살아있는 이라는 뜻인데 두 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alive는 절대 쓸 수가 없다. 해석을 해보면 유일한 그의 이제 부모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한 자녀로서 그러니까 나머지 다 죽었나봐. 해석하게도 요때 alive는 왜 틀려요? living은 왜 되고 living은 살다란 live에 ing가 붙어서 분사가 되어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직 가능한 구조고 살아있는 그죠? alive도 살아있는인데 얘는 언제만 쓴다고? He is alive에만 쓴다고 그지? 어떤 식으로? 앞이나 뒤에 있는 명사를 직접 수식이 아니라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뭐로? 보충 설명하는 보어로만 씁니다. A 붙은 형용사는 다 그렇다고. A 붙은 형용사는 alike도 닮은이라는 뜻인데 직접 수식을 못해요. My father and I are alike each other 이런 식으로 직접 수식이 아니라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쓴다. 지금 여기는 뒤에 있는 child를 직접 수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alike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녀로서 그는 기대되고 예상되었는데 뭔가 참여하도록 family business, 가업에 참여하도록 그러나 결국에 그의 아버지는 동의했는데 agreed에는 잘 몰랐겠지만 투부정사가 씁니다.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 뭐 할 것에 동의하다는 뜻이 맞기 때문에 미래를 나타내는 투부정사가 씁니다. 동명사인데요. 바로 하게 내버려둘 걸 동의했는데 그가 그 주인공이 pursue가 뜻이 뭐더라? 추구하다, 쫓다. 동의어 뭐가 있어요? 비슷한 단어? seek이라는 단어가 있죠. seek, 그죠? 바로 자연과학의 연구를 그냥 추구하도록 허락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뭐 한 뒤에 이 주인공 에밀이 풀을 보세요. 얘는 목적어인 명사가 온다면 뭐뭇을 증명하다가 되고 지금 목적어 명사가 없죠. 이때 뜻이 뭐니? 주어가 요로하다고 입증되다, 판명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BPP를 안 써도. 그래서 주인공 얘가 뭐다? 사업에 소질이 없다고 판명된 뒤에 그냥 너도 공부나 해라 라고 했다. 사업해봤자 다 말아먹겠다. 넌 공부나 해라. 자, 피셔는 원래 원했는데 바로 피직스 뭐예요 여러분? 물리학을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애죠. 물리가 왜 흥미가 있을까? 이해가 안 돼. 자, 그럼 도르래 밀고 뭐 도르래 땡기고 그런 거. 자, 그러나 일단 그 사람이 아돌프라는 사람을 만난 뒤에 이 사람 누구냐면
6이 화학자인데 이 화학자는 연구했어요. 나이 저번에 외웠죠? 뭐라고 이거? 나이 염색약, 그죠? 염료. 염료의 molecule 뭐죠? 염료 분자를 연구했던 사람인데 자 일단 이 사람 만났을 때 decide 뒤에 투부정사만 쓰는 거 알죠? 이 주인공은 연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화학자를 위해서. 그리고 화학을 연구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카페인이 있는데 and 이수로 바꾸죠. 카페인은 그리고 카페인은 주요한 ingredient 뜻이 뭐죠? 성분, 재료, 요소. 바로 beverage 뭐예요? 음료. 커피와 같은 음료에 있어서 주요 요소인데 자 그런 카페인이 첫 번째로 synthesize 뜻이 뭐라고요? synthesize 무엇을 합성하다 그랬지. 다 외웠던 단어죠. 첫 번째로 합성되었습니다. 이 에밀 주인공에 의해서 첫 번째로 여기 합성이 되었어요. 그는 identify 뭐라고요? 무엇을 구별하다, 식별하다. 그 분류 혹은 계층을 식별해냈는데 컴파운드도 외웠어요. 뭐지 이거? 화합물이에요. 화학적으로 합친 물질, 화합물. 화합물의 분류를 이 사람이 구분해냈는데 이 화합물은 카페인과 비슷한 화합물 같은 걸 따로 분류해냈어요. name이란 동사가 오고 A, as, B인데 as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그렇게 분류해낸 화합물들을 퓨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는 또한 관련되게 되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연구의 어떤 업적에 이 연구의 업적은 이 연구라는 것은 바로 설탕과 단백질과 엔자임, 효소예요. 효소와 관련된 연구였고요. 퓨린과 당류에 대한 그의 연구에 대해서 그는 어워드가 뭐더라? 상을 주다, 수여하다. 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1902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네. 2번이 틀렸죠. 잠깐 쉬었다가 28번부터 풀이 이어나갑시다.